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019학년도 그 수능에 나왔던 한국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천 전곡리 유적지 해가지고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시기가 언제다? 구석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석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옳은 것만 묻는다고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쵸?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고인돌은 어느 시대죠? 청동기죠? 청동기. 민무늬 토기도 청동기예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고, 철제 동기구는 철기죠.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쵸?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어느 시대가 된다? 구석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1번 문제는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삼국의 통일 과정에 있었던 나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소성 싸움과 기벌포는, 매소성 기벌포 싸움은 나당 전쟁과 관련 있는 거죠. 예, 675년, 676년 이때 나당 전쟁과 관련 있습니다. 나당 전쟁.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냥 답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나당 전쟁. 그쵸?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이거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고요. 무신집권기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낸 것은 고려 말기의 상황이죠. 신흥 무인 세력들. 임진왜란과 의병의 활약,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여진 정벌과 동북구성, 이것은 이제 고려 중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동성국. 해동성국은 발해에 대한 이야기죠. 발해는 남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북국 시대에 이렇게 봤을 때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죠. 네, 통일신라와 발해.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발해가 있었죠. 네, 그럼 발해에 대한 것을 찾아라. 이 나라니까 태종에 의해서 건국됐다.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그쵸? 신분제도가 골품제도였다. 이건 신라고요. 무천이란 제천 행사가 있었던 것은 동해고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루었다. 이건 가야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도 양계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이야기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가국과 11월에 무엇의 수도인 개경, 팔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개경이 수도였던 나라 어디죠? 바로 고려죠. 그쵸? 고려. 자, 그럼 고려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낙랑과 외 등의 철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가야고요. 토지제도로 전식과, 이게 고려네요. 그쵸? 정답 2번이죠, 뭐. 예,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 이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그냥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한국중앙총상회, 이것은 개항기 때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독립협회와 시전상인이 결합해서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예요. 독립협회와 시전상인들. 그쵸? 시전상인. 왜 황국일까요? 왜 황국일까요? 이 당시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은 고종이 황제였었죠. 그래서 황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시기는 고려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화면에 나온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딱 보니까 교관겸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편제 종로양 총로, 그리고 속장경 만든 사람 누구죠?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되죠. 의천은 사실은 왕자 출신이에요.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려시대가 이렇게 있을 때, 고려를 5개로 나눴을 때,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후기, 말기인데, 자, 이때는 교종과 선종이 갈등 상태에 있었어요.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 사후에 다시 교종과 선종이, 분열이 됐을 때, 그걸 다시 통일한 게 누구냐면 진울이에요.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하죠. 진울의 제자 해심은 유교와 불교를 일치시키려고 하죠. 요때 되면 이제 불교가 타락하면서,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의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소고개를 지은 사람은 원광법사고요. 불국사 창건한 사람은 김대문이죠. 네, 통일신라 시대고.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누구죠? 삼국사기는 김부시고 삼국유사는 이련이죠. 네, 해동 천태종, 의천, 그쵸? 천태종이죠. 천태종. 천으로 끝나니까 천태종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해동 천태종 의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서경 천도운동 했던 사람은 묘청이 됩니다. 묘청. 자,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개혁군주 원이 쇠퇴했을 때 누구죠?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에요. 그럼 공민왕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되죠. 공민왕하고 짝꿍 신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돈이 운영했던 거 뭐죠?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은 누구의 권문세족의 불법 소유 토지나 노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고 토지를 빼앗은 거죠. 네. 자, 그러면 공민왕에 관련된 거.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에요. 이것도 신문왕도 그 자체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경복궁 중건한 건 흥선대원군이고요. 흥선대원군. 그 다음 쌍성 총관부 공격해갖고 영토를 수복한 거. 이게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동법 실시한 건 광해군이고요.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고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하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기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문제 푸는 핵심 포인트다.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다음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국왕, 전하, 전세의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앞으로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 풍요에 따라 9등급. 이게 바로 뭐예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죠. 연분 9등법. 이런 거 실시했던 사람 누구죠? 바로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아라. 항상 세종대왕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랑도 정비한 건 언제예요? 바로 진흥왕이잖아요. 그쵸? 신라와 관련 있고 후삼국 통일한 것은 누구죠? 후삼국 통일한 것은 왕건이죠. 그쵸? 훈민정음 창제한 게 바로 세종대왕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의 성왕이고요. 그쵸? 수원 화성 만든 것은 조선 후기의 정조죠. 항상 이렇게 정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네. 정답은 일단 여기서는 세종대왕이니까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가인 누구의 일생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 반정 이후 정계에 진출한 누구는 중국의 엿시 향약을 향촌사회에 보급하고자 하였고 혈량과 실시하였다. 이거 다 누구죠? 중종 때 있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고 뒤로 읽어도 조광조죠. 네, 조광조. 그쵸? 네. 이 중종 때 이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견제를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을 했고 대표적인 사림이죠. 네. 이 견제하기 위해서 위훈 삭제를 했다가 훈구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결국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물러나게 됩니다. 위훈 삭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조광조에 대한 거. 정도전 새 왕조를 설계하다. 정도전 아니고요. 김옥균 아니고요. 최치원 아니고요. 최승로 아니고요. 누구죠? 바로 조광조. 사림 주도의 개혁을 시도하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국왕 1742년 세워진 탕평비. 자, 성균관 앞에 탕평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의 탕평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균역법 실시한 게 바로 영조죠. 그쵸? 앞부분 공부할 때 계속 나왔었죠. 영조 균역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동행성 폐지한 것은 고려 말기의 공민왕이고요. 사심관제도 실시한 것은 태조 왕건이고요. 그쵸? 통리기무함은 한 것은 이건 개항기 때 고종이고요. 22담로한 것은 백제의 무령왕릉이 되겠죠. 백제의 무령왕이다. 무령왕릉이 아니라 무령왕이죠. 그쵸? 네. 이렇게 시기를 잡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균역법 실시한 거 영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가 나왔고 신윤복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시기는 언제다? 조선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자, 황룡사 구층목탑이 건립된 것은 신라고요.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서민문학이 발달한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네, 조선 후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독창적인 기법의 상감청자. 이것은 고려 중기가 되겠고요. 금소갈자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 이것은 고려 후기가 됩니다. 고려 후기.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 이거 무령왕릉인데 이게 바로 이제 백제가 되겠죠. 백제. 그쵸? 정답은 여기서 조선 후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병인박해,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다 척화비가 건립됐다. 이것은 뭐라고 외우더라고 했죠? 병, 제, 병, 오, 신, 척이죠. 그쵸? 지금 여기서 준 것은 병인박해와 병인양요가 주어져 있고 척화비가 건립됐어요.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이라든지 신미양요가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이 여기 있네요. 그쵸?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은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홍범14조는 그 1년 전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고요. 검은도 점령은 18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봉기 1894년이죠. 예,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여기서는 신미양요, 흥선대원군 시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근우회예요. 자, 우리가 신간회 공부했었죠.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바로 근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간회와 근우회는 전부 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뭐다? 민족유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민족유일당. 그쵸? 민족유일당 운동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성계 민족유일당 근우회.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100주년이래요. 이게 그러면 1907년에 있었던 거죠. 1907년에 무슨 운동이 있었죠?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대구에서 시작됐고 누가 했느냐? 서상돈이 중심이 됐습니다. 국채는 얼마였었느냐? 1300만 원이었었죠. 1300만 원. 그쵸? 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일본이 그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조선 형평사 1923년에 백정들이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베델인데 이 베델이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치외법권의 적용을 받아서 일본 놈들이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일 의병운동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거 이것은 뭐냐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일제시대 때 운동이지 개항기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1920년대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이것은 이제 1880년대에 있었던 거죠. 1880년대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돌아오면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개항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건설을 주도한 건 바로 뭐죠?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활동했던 애국개명운동 단체로서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그럼 독립협회를 찾아라. 어린이날 제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소파 방정환. 그쵸? 그리고 원산학사 만든 것은 덕원 주민 사람들이죠. 덕원 주민 사람들. 그쵸? 이거는 그 독립협회와 관련 없습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게 바로 독립협회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분화로도 운동은 1931년에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거고요. 동아일보. 일제시대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던 것은 1931년에 만들었던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만민공동회 이게 독립협회가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김인년 1919년이 되겠죠. 그럼 무슨 운동이죠? 3.1운동이 되겠네요. 그럼 3.1운동에 대한 설명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했다. 이거는 그 여운형과 김규식이 광복 직후에 했었던 것이고요.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강화도 조약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강소 이것은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안 되고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때니까 안 되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바로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3.1운동의 결과는 바로 임시정부 수립과 일본의 통치 방식의 전환 이거죠.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우리가 그 봐왔던 문제들과 연관돼서 출제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익상, 김상옥은 누구죠? 의열단 출신들이죠.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죠? 김원봉이 만들었고 1919년에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만주 길림성. 그쵸? 1920년부터 1926년까지는 개별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죠. 이모군란에 가담했다 안 되고요. 그쵸? 교조 신원운동은 이것은 동학이고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게 의열단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 그쵸? 신민회죠. 이 신민회는 최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의 민주공화 정체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대한자강회예요.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하다가 결국은 해산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의열단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총선거 이렇게 돼 있죠? 네, 조선민족이면 참여하라.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5월 10일 날 이게 최초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죠. 이때 200명 중에 198명만 뽑혔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제주도 4.3 사건으로 제주도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이 되죠. 그쵸?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정부가 수립되죠. 자, 이 헌법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 간선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누가 대통령에 이제 선출이 되냐면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6.25 전쟁과 8.15 강복 전 사이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1945년이고요. 6.25 전쟁이 1950년이니까 지금 적은 게 연도가 전부 다 몇 년이죠? 1948년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이 라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6 사태 이후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나서 11.12 사태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1980년 5월 18일이죠. 그쵸? 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회사의 설립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일제시대를 3개로 나눴을 때 1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1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2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3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1910년대 1기의 내용입니다. 별기구는 1880년부터 1882년 이무군란 전까지 있었던 거니까 관련 없고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이게 바로 1기 때 무단통치기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군국기무처에서 뭐를 했냐면 1차 가보를 주도했고요. 1차 가보개혁. 홍경래에 나는 세도정치기고요. 세도정치기. 신탁통치는 이거는 광복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일제시대 1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다. 요거 무단통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무슨 정부 시기의 통일 외교 정책,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 수교 맺은 것은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때요.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서 합당 이후에 뭐를 하냐면 북방 외교를 추진합니다. 북방 외교. 그래가지고 동부 유럽 국가들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소련과 수교를 맺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수교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하죠. 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노태우에 대한 일이죠. 정점협정 아니고요. 베트남 파병 박정이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나왔네요. 그쵸?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3번이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파리 강화회 대표를 파견한 건 임시정부니까 안 되죠. 정답은 바로 이거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한 다음에 기본합의서 채택했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봤어요. 수능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금 제가 1강부터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또 6월, 9월 수능 이렇게 풀어왔잖아요. 6개 정도 풀으니까 그 안에 다 어떻게 돼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강의대로만 따라오면서 8강까지 딱 보면 이번 수능 그냥 1등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제 2강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